관리.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과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법과 관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는 19세 이상 성인 평소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각하는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96%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슬픔의 감정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도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죠. 직무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직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직무 스트레스란 회사에서 맡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만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고, 제조업은 제조업만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죠. 그럼에도 여러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업무의 수준이 내 처리 능력보다 그 외에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을 더 알아보면 업무 시간과 강도, 답답한 조직 구조, 불쾌한 작업 환경, 불안한 조직에서의 역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무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 중 업무 시간과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압박을 받을 때나 과중한 업무, 장시간 근무 등에 의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 구조도 직무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며, 소음, 청결하지 못한 작업 환경, 위험한 작업 상황 등의 작업 환경도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요구 사항의 불명확, 회사 내 역할이 모호, 경쟁에 따른 직위 불안,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몸에는 육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에 여러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변화 외에도 흡연, 음주의 증가, 불면증이나 신경 예민으로 인한 약물 남용, 대인관계 기피, 컨디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이 상실하고 결근하거나 퇴직,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원인을 물으면 스트레스성 혹은 민감성, 신경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쳐 나타나는 육체적 질환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등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불편한 작업 자세, 높은 작업의 강도, 반복적인 작업 동작 등 때문에 신체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의 표면에 존재하면서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는 심정지 혹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에도 위험해 고혈압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가 당뇨병 환자에게 주는 악영향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상승시키고 그것이 다시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혈당이 오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은 전체 두통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성 두통은 한 달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나타나는 대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명현상입니다. 이명현상이란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명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몸이 내게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명이 심해진다면 어지럼증이나 우울증, 불면증 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과 관련해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 긴장을 하게 되면 장이나 위가 급격히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심리적 증상은 육체적인 증상만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며 학업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동기를 찾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되어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성욕도 함께 감소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기력과 공허함, 긴장 등의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우울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다수가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기분의 저하,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수면 장애, 식욕의 장애, 에너지의 저하, 집중력의 저하를 보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증상은 화면에 제시된 증상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울증의 위험성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시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브렌다 페이크스 박사는 최소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고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것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집중력, 창의력,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독이 아닌 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언제, 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에 맞게 맞춤형 스트레스를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자신의 스트레스를 파악했다면 이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해야겠죠?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운동과 습관, 정신 건강, 휴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중 운동과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습관에는 스트레칭, 명상, 복식 호흡, 수면, 운동, 식습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예방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우울증은 정신적 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치료 또한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만든 우울증 자가진단 목록입니다. 총 9가지 문항이며 지난 2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에 0점부터 3점까지 4단계로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총점에 따라 상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음은 우울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여러 번 꾸준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운동을 찾아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기구를 사용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7, 8시간 정도의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단백질의 성분 중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몸의 건강을 챙기도록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하루를 정리해 보면서 하루 동안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정리들을 통해 자신이 언제 화를 내는지, 왜 화가 났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 등을 파악해 자신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햇볕을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는 햇볕을 쐬기로 합니다. 우울함을 내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을 만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점령하려고 할 때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침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증상이 심각할 때에 관한 관리입니다. 증상이 출발 후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편안한 휴식은 지친 심신의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휴일에는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비우도록 합니다. 또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은 가능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친한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취미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을 취할 동안에는 긴장을 풀고 많이 웃으며 긍정적인 생각. 다음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직에 종사하는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높은 직무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영업 업무이다 보니 잦은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사랑하는 제 아내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모습을 객관화시켜보며 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늘어났던 담배와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 금연과 절주에 대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얼굴에도 그것이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고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도 업무 실적이 훌쩍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직무 스트레스는 능력 향상에 대한 고민과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또한 종사하고 있는 직업 이후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근로자 개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인 사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직무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어려워질 뿐더러 그 효과도 적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기업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 조건과 건강 및 직무 만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상태와 인식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업장 혹은 사무실 내 유해 환경을 제거하며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불평은 회사에 대한 반발이 아닌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역할 및 직무,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근로자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속도나 시간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 맞는 스트레스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개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스트레칭,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한 사례입니다. 약 7년 동안 급성장을 이룬 한 제조 공장의 사례입니다. 급성장을 이룬 회사는 급격한 조직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상승했고, 이를 파악한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를 위해 참여형 정신건강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사는 총 2가지로 나누어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신건강 개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관리는 좀 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위험군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지지하는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과 후 모두 설문을 실시해 점수를 비교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요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생산직, 사무직 모두 신체 증상과 우울 증상, 근무 관련 증상이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한 사례입니다. 약 7년 동안 급성장을 이룬 한 제조 공장의 사례입니다. 약 7년 동안 급성장을 이룬 한 제조 공장의 사례입니다. 급성장을 이룬 회사는 급격한 조직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AP 상담 서비스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개인 상담과 기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는 직무 스트레스 외에도 부부관계, 재무관리, 학업정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기본법 8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209명인 업체에서의 사례입니다.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회사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첫 실시 날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의심을 가진 채로 상담에 임했습니다. 또한 상담 장소가 회사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소음 때문에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상담 내용이 누설될까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처음 상담을 마친 근로자들은 상담이 모두 끝난 후 상담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만족한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예방과 관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